안녕하십니까.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오성남 교수입니다. 저희 전공은 기상학, 즉 대기과학이 저희 전공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인공강우란 무엇인가. 인공강우는 일종의 기상 또는 기후를 조절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인공강우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가장 하고 싶어 했던 꿈의 과학 기술이 바로 인공강우 기상조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비도 마음대로 오게 할 수 있고 또 눈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게 할 수 있고 안 오게 할 수 있고 하는 게 인공강우인데, 말씀드릴 오늘 내용은 이제 인공강우 기술이 무엇인지, 왜 인공강우 기술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술을 활용하는데 이용되는 어떤 우리가 하는 기기, 관측 장비 이런 것들은 어떠며 국외의 선진국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기술을 활용할까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인공강우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인공강우라 하기도 하고 인공정우, 비가 오는데 좀 더 많이 비가 오게끔 하는 게 인공정우입니다. 그래서 인공정우라 그러는데요. 이 인공강우는 구름방울이 빗방울로, 지금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 있는데 여기에 구름이 떠 있는 것은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수분인데 이 수분이 빗방울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중력에 의해서, 공기의 부력을 넘어서 중력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땅에 내리는 그런 빗방울로 성장하게끔 만드는 인공적으로 씨가 있어야 되거든요. 응결핵이나 빙결핵을 뿌려 이 빙정 과정 또는 병합 과정 등을 거쳐서 강수 발달 과정을 응용하여 강수를 발달시키는 기술입니다. 즉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많지만 어디까지는 이것도 수분입니다. 이런 수분이 서로 이제 뭉쳐져 가지고 빗방울로 변해야 되고, 또 이런 수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 속에 습도가 60% 70% 하지만 이거는 수증기는 우리가 볼 때 고체, 기체, 액체로 볼 때 수증기는 기체입니다. 이 기체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수분이 모여들 수 있는 하나의 응결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구름씨라 하는, 그리고 이 수분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응결핵, 또 수분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얼음덩어리로 만들어지는, 우리는 이제 빙정이나 아이스 크리스탈, 빙정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빙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름씨를 대기 속에 뿌려줘 가지고 그 핵을 중심으로 수분이 응결돼 가지고 빗방울로 성장해서 내리는 게 바로 인공강우입니다. 자연적인 비, 자연적인 눈, 자연 강수는 대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그런 작은 입자들, 크기로 말하면 0.1 마이크로메타. 여러분들 1 마이크로메타는 100만 분의 1메타죠. 0.1 마이크로메타에 속하는 그런 이 구름씨가 대기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수분이 많을 때, 즉 수분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상대 습도가 100% 이상이 되면은 그 수분이 그 구름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들어서 하나의 이 응결이 돼서 구름이 되거든요. 이렇게 구름이 되지만 구름 속에서도 이걸 중심으로 모여들지를 못하고 그냥 구름이 부력에 의해서 떠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구름씨를 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항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름씨를 뿌려줍니다. 뿌려주는 구름씨는 이제 요도화운, 즉 AGI라고 그러는데 왜 요도화운을 뿌리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름이 아주 차가울 때는 이 구름이 응결되도록 요도화운을 뿌려주지만 구름이 따뜻한 구름, 즉 구름이 영상 이상일 때의 구름일 때는 흡습성이 강한 고체 염화칼슘 CaCl2 같은 그런 연소 물질을 뿌려주어서 우리가 빗방울로 성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더 이 구름 속에 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작은 물방울들이 낙하해야 비가 되는데 이 공기의 부력에 의해서 낙하하지를 못하고 또 낙하하더라도 이 낙하하는 중에 공기에 의해서 정발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발이 되지 못하도록 무겁게 빨리 내릴 수 있는 그런 큰 빗방울로 만드는 이러한 이 과정을 바로 인공적으로 한번 해보자. 즉 구름씨를 뿌려서 대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모아서 수많은 이런 작은 구름방울을 만드는데 이 구름방울 점점 서로 부딪혀 가지고 큰 물방울로 만들어서 떨어지게 해서 낙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공강우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인공강우는 왜 우리가 인공강우를 해야 되나? 요즘 지금 올해 봄에는 좀 비가 안 왔습니다만 여름부터 지금 상당히 일주일마다 닷새마다 매번 비가 와서 충분한 물이 공급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인공강우를 해야 되느냐? 잘 보십시오. 전 세계에 인공강우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약 40개국, 주로 선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카나다,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남미 여러 40개국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인공강우 기술은 왜 하는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수자원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날 작은 나라지만 그리고 부존 자원도 다른 나라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세계에 참 10번째 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충분한 수자원이 물 공급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계절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우리의 국민성이 아주 현명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었지만 거기에 뒷배경에는 다른 나라에서 가질 수 없는 어떤 적당한 수자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500만이 먹고 사는 서울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우리가 물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저 충분히 흐르고 있는 한강 때문 아닙니까? 그 한강에서 흐르는 물은 어디서 옵니까? 즉 높은 산맥에 걸려있는 구름에서 상시적으로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북한강에 있는 소양강댐, 남한강에 있는 충주댐이 가득히 물을 고여서 그것을 남한강, 북한강에서 모여가지고 팔당해서 우리 서울 지역으로 물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그런 우리가 5대강 중에서 한강 외에 낙동강이나 혹은 금강이나 섬진강이나 영산강을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비가 안 와서 굉장히 가뭄이 심하다고요. 이때 이러한 물 부족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구름은 있는데 비는 안 내린단 말이에요. 인공적으로 기상 조절을 할 수 없을까?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나오는 구름씨. 구름씨 뿌리기를 우리가 이제 시딩이라고 그러는데요. 시딩은 원래 농부들이 농사 지을 적에 밭에 씨를 뿌리는 걸 시딩이라고 그런다고요. 마찬가지로 구름에도 인공적으로 강우가 내리기 위해서 하나의 구름씨를 뿌리는 것은 크라우드 시딩, 즉 구름씨 뿌리기. 여기서는 앞으로는 이제 구름 시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강수를 유도하고 강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인공적인 구름 응결핵 등을 구름에 첨가하여 강수 조건을 보다 인간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개조하는 과학적 방법이 바로 인공강우입니다. 그 필요성을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는 올해는 비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우리가 물 걱정을 안 합니다. 참 사람은 참 이상해서 어려울 시기가 있다가 금방 좋아지면 과거의 어려운 시기를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 한번 보십시오. 이 가뭄이 얼마나 심한 거죠. 대표적인 예가 차드 공화국입니다. 석유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세계의 최빈국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차드 공화국 이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잘 아시는 대로 장마가 있는 6월, 7월, 8월, 9월 내 강수량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기, 즉 농사 지을 때 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움트는 3, 4, 5월 때는 비가 적고 특히
11월, 12월 때는 한강을 제외한 대부분 강 하천 유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뭄에 우리가 얼마나 심한 가뭄이 있었는지, 또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산에 산불이 많이 나요. 항상 땅이 촉촉이 젖어 있거나 수분이 많으면 산불이 안 나는데 산불이 많이 나요. 산불 피해는 연간 6천억 원 정도의 이 재산 피해를 입힌답니다. 이것도 2008년도 산림청 통계인데 지금 2020년, 21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고성에서, 지금 고성, 여기는 강원도 고성 지역입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요즘은 지금 이 기상청에서 항공기를 동원해 가지고 산불이 나기 전에 미리 여기에다가 인공광을 해서 비가 내리게 함으로써 이 지역을 축축하고 습하게 만들어서 산불 지역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엄청난, 기상청 관측에 의하면 이날 오후 9시까지 고성과 속초 지역에서 관측된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6.1m. 왜냐하면은 고성 지역은 우리나라 잘 알지 백두대간 대관령입니다. 이 대관령은 산을 넘어가는 바람은 산을 면한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풍상척이라 그러는데, 산이 있으면은, 산이 있을 때, 이렇게 산이 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걸 풍상척이라 그러고, 바람이 넘어가는 지역을 풍하척이라 그럽니다. 풍상척에 습한 바람에 의한 구름이 생겨서 이쪽에는 비가 오지만 여기는 건조한 바람이 붑니다. 이게 팬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건조한 바람에다가 이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또 바람이 세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지역이 바로 강원도 고성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더 좋은 의미로 볼 때, 지난 2008년도에 북경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림픽을 화려하고 정말 성공적으로 끝내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강우 방법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인공강우 방법에 의해 가지고 올림픽 경기장 주위에 있는 미세먼지나 또 이런 것들 다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또 당일 올림픽 개막식을 할 때는 비가 안 오게 함으로써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례가 바로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생태계 물순환이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 지구의 한 70%가 해양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물에서 정발이 돼요. 정발이 되면은, 정발이 돼가지고 이것이 응결이 돼가지고 구름이 되거든요. 구름이 되면은 구름에서 다시 빗방울로 변해가지고 이것이 강수가 돼가지고 내려서 하천에 고이거나 저수지에 고여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일부는 지하수로, 일부는 하천을 따라 다시 바다로 모여서 이것이 또 정발이 돼서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생태계의 물순환입니다. 지구라 하는 하나의 행성 중에서 생물, 이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순환이 있습니다. 뭐 대기 순환, 물 순환, 뭐 하물며 어떤 인순환, 뭐 여러 가지 각종 순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런 물순환인데, 이 물순환 공급에서 어떤 작은 원인에 의해서 구름만 있지 비가 안 내린다면은 물순환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이 지역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대기 연쇄 반응이 큰 규모로 볼 때 하고 작은 규모로 볼 때, 큰 종강 규모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약 사이즈가 한 1,000km쯤 되고, 중간 규모로 그러는데 이것은 사이즈가 한 100km 정도 되고, 국지 규모는 한 10km 내지 한 뭐 1km 정도고, 미세 규모는 1km 미만, 때로는 더 작게는 뭐 불과 몇 메타, 몇 센티미터 규모를 미세 규모인데, 구름이 형성돼 가지고 비가 오는 규모를 우리는 미세 규모라고 합니다. 이 규모가 종강 규모, 중규모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고리처럼. 이것이 바로 대기의 연쇄 반응이고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구름의 미세 물리적 과정과 광수 효력의 변화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야, 우리가 좀 더 인간이 참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대기 상태를 인공적으로 좀 조절할 수 없나, 일부분이지만. 그래서 인공강우 기상조절 기술이 개발되게 되는데, 그 시기는 1948년부터 합니다. 인공강우 실험은요, 구름
씨 뿌리기와 은글핵 씨 뿌리기 두 가지가 있는데 빙정핵을 뿌리는 것은 구름이 아주 차가운 구름일 때 쓰는 방법은 요도화원이고 은결핵을 뿌릴 때는 우리 따뜻한 구름인데 우리 염화칼륨 CaCl2 같은 거. 왜냐하면 수분을 흡수해야 되게 나트륨 같은 과거에는 소금도 뿌렸습니다. 이러한 큰 구름이 약 이 구름의 높이는 저군형인데 한 1km 정도까지 구름이 한 10km 정도까지 구름이 성장할 수 있는데 꼭대기에는 약 한 마이너스 40도 여기는 한 영상 한 10도 2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구름에서 원활을 할 때 강수가 내리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구름에도 여러 가지 그 구름 속에 내부 그 바람이나 이런 그 운동이 일어나요. 그 운동을 이용해 가지고 뿌리는 이 구름씨 방법이 동적 시등이고 그런 구름이 없이 아주 이렇게 청운으로 구름이 퍼져 있는 구름 두께는 얕지만 그럴 때는 정적 시등을 합니다. 조용한 구름의 운동에 의하지 않고 그냥 구름씨를 뿌려서 구름씨의 효과에 따라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리코겐이나 흡습성 시딩 이제 구름 중에서도 이런 모두가 아이스 크리스탈 얼음 덩어리가 없이 수분만 있을 때 그럴 때를 합니다. 한 예를 보면은 우리가 구름도 온난 구름과 한냉 구름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온난 구름은 모두가 다 구름 상부에는 아주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아이스 크리스탈 얼음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얼음덩어리가 없는 구름에는 수분만 흡수해 가지고 빗방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거. CaCl2 흡습성 물질을 뿌리는 거고 그렇지 못한 마이너스 4도씨 이하의 어떤 아이스 크리스탈이 있는 그런 구름에서는 우리가 이 AGR 같은 그런 옥화은 같은 그런 걸 우리가 뿌려가지고 이 옥화은은 한냉 구름이고 염화칼슘은 따뜻한 구름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뿌려줍니다. 보통 이제 빙정실은 구름 속에는 빙정하고 얼음덩어리 아이스 크리스탈하고 물방울하고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름에 이런 구름도 말이죠. 구름 속에 온난 구름 같은 거 보면 이게 전 모두가 이제 0도씨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구름에서 이 구름의 어떤 운동에 의해서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을 변하게 만드는 것을 즉 쉽게 말해서 구름의 은결핵은 0.1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빗방울은 10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거든요. 1cm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 큰 거는. 이런 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구름씨를 뿌려가지고 구름 입자를 만들고 이것들이 더 붙어가지고 큰 구름 입자, 더 큰 구름 입자, 나중에 빗방울을 만들어서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 대기 속에 있던 인공강우를 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인공강우를 어떻게 하느냐. 항공기를 주로 이용해요. 항공기에 이러한 어떤 이 항공기, 이 인공강우를 불사하는 덱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이 빙정핵을 넣어 있는 그런 것을 꼽아서 이래 부착을 해가지고 이것도 CaC도 흡습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뿌려가지고 이 항공기에다가 붙여서 여기다 이제 항공기 나르면서 여기다 이제 발화를 시키면은 이게 타 들어가면서 뭐냐면은 안에 수많은 이제 이런 이 작은 이런 아이스 크리스탈하고 같은 이런 형으로 되어 있는 작은 은 입자를 뿌리는 겁니다. 은 입자는 불에 안 타죠. 그러면 고체 질소를 태우면 따라서 은 입자가 날려가지고 대기 속으로 퍼져 있는데 은 입자의 모양이 아이스하고 은 입자하고 모양이 같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큰 입자로 만들어가지고 빗방울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항공기에 의해서 이제 여기다 만든 이것은 이제 기상청에서 활용하는 인공강우를 전용 항공기입니다. 여기다 각종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항공기 측정인데 저도 여기에 제가 이것을 운영하는 이제 본부장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공강우를 이 대기의 구름 입자의 특성이나 온도나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이러한 인공강우를 강수 입자 측정기 또 레이저 빛이 나가가지고 구름 입자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장비를 항공기에 부착을 해서 항공기가 나르면서 하는 수도 있고요. 요새는 지상에서 옛날에는 이 AGI 같은 것을 태워가지고 하늘에 올렸지만 요새는 항공기에 쓰는 그런 이런 인공강우 이 입자봉을
지상에다 꼽아가지고 지상에다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날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하는 방법도 상당히 효율적인 게 우리가 어떤 가령 이제 보령댐이라는 동 이런 저수지가 가끔 이제 이 가물어서 물이 마르는데 그럴 때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인공강우를 실시를 하면은 항공기는 나름에는 뭐 기류가 좀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항시적으로 하면은 그 필요할 때마다 물을 쓸 수 있도록 물을 가득히 그 댐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는 이렇게 이제 이 산맥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인공강우를 하면은 여기다 그 다음에 비가 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이 그 AGI나 CaCl2 요것은 AGI입니다. 이 빙정핵을 뿌려주는 거고 요것은 흡수성을 그 CaCl2인데 이러한 물질들을 태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구름 속에 뿌려주는 것이죠. 이게 뿌려주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방울의 충돌과 병합 과정에 해 가지고 이러한 왜냐하면은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작은 물방울하고 부딪혀서 더 큰 물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내리게 되는데 보통 구름의 고도 높이가 한 2km 이상부터거든요. 작은 물방울은 우리가 볼 때 구름에서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면 지상에 내려올 때 빗방울이 작으면은 우리는 비가 오는지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방울이 정발돼가지고 없기 때문에 큰 물방울이 떨어지더라도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그놈들이 정발이 되더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참 중요한데 인공강우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강우에 대한 크라우드 시딩을 어떻게 하느냐, 한냉구름이냐 온냉구름이냐, 정적 시딩을 할 것이냐 동적 시딩을 할 것이냐, 흡수성 물질을 뿌릴 것이냐 AGI 아니면 아이스 크리스탈을 뿌릴 것이냐, 이렇게 우리 시나리오를 정해가서 이제 그 구름도 우리가 측정을 해서 만일에 구름에 CW라고 그러는데 인공강우를 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구름을 자 70% 내지 80% 레드냐 옐로우냐 그린이냐 블루냐 분류를 합니다. 야 요번에는 이 레드구나. 그러면 이때 대류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인공강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하에 여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대관령에서 실시한 예입니다. 뭐냐면은 항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인공강우를 AGI나 CaCl2 흡수성 물질을 염화칼슘을 여기다 태워서 이제 뿌려주거든요. 뿌려주면은 실제 바람이 이렇게 동풍으로 불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었을 때 여기다가 뿌려주면은 실제 효과는 이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여기다 뿌려줄 때 실제 효과는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딩 지역이라 그러고 이것을 우리가 타겟 지역, 즉 목표 지역이라 합니다. 여기에 비가 오기 위해서 이것을 뿌리면은 이것이 날려가 가지고 여기 있는 구름에서 비가 이 지역에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딩 지역은 이렇게 되고 타겟 지역은 여기 이 지역이 된다고요. 그래서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어보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인공강우고요. 인공강우를 할 때는 사실 미리 이제 컴퓨터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 시뮬레이션 하는 그러한 방법이 기상청에서 이용하는 어떤 그런 각가지 G답수란동, R답수란동 이러한 예측 일기예보 예측 결과를 보고 인공강우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기들을 봐가지고 과연 어디에 구름이 우리가 시딩을 해도 가능성이 있는 구름이 있느냐를 파악을 해서 이것을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강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레이더로 가지고 요새는 과거에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사실 좀 판단하기 애매모호했었는데 이 레이더를 기상 레이더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 구름이 작은 구름이 이전에 성장했구나. 야, 비 뿌리고 난 뒤에 한 30분 있으니까 구름이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또 한 가지는 이 인공강우에 의해서 구름을 뿌리고 나니까 이런 구름들이 다시 생겼구나. 이 생겨있는 구름을 보고 야, 과연 인공강우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강우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 경우는 어떠냐. 미국 같은 이제 인공강우를 처음 시작한 나라가 1948년부터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참 비행기도 항공기도 많고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장비들도 아주 개발이 많이 돼서 우리도 지금 한국에서 하는 인공강우 장비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주로 가져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큰 회사에서도
이 개인 회사입니다.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가 인공강우를 해서 이 회사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뭐 아프리카까지 가서 인공강우를 실시해 주고 있고요. 주로 미국도 이 비를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콜로라도나 네바다나 캘리포니아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에서 인공강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공강우가 과연 뭐 이익이 있느냐? 사실 그래서 경제성 평가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 경제성 평가가 참 중요합니다. 가령 보면은 31mm의 강수 목표 지역에 이 지역에 이만한 지역에 인공강우를 했는데 결국 7억 5천만 톤의 비가 내렸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인공강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 대비 인공강우에 들어간 돈의 16배, 뭐 어떤 거는 뭐 26배의 돈이, 즉 인공강우로 인해 가지고 돈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약 1200만 달러. 뭐 거의 뭐 1970만 달러, 2000만 달러 정도의 비용 대비 효과를 발탁하는 경제성 평가를 하고, 중국에도 올림픽 할 때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이 주위에 인공강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의 미세먼지를 다 제거를 시켰고, 또 이 주위에 인공강우를 실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일 대기에 구름이 안 끼고 비가 안 오게 함으로 인해서 개막식을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인공강우를 하지만 과거에는 중국에는 이런 대포 같은 거 혹은 로켓을 이용해서 인공강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대포를 쏘아가지고 구름 속에 사과탄을 터뜨리면은 거기서 구름 씨가 퍼져 나와가지고 비를 내리게 했는데 요 사이는 주로 이 항공기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일본도 인공강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900만 동경도 지역 시민들이 먹고 사는 강물에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면 그 서북부 지역 니가타 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상시적으로 인공강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강우의 영향에도 어떤 대기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느냐? 사실은 따져보면은 인공강우로 인해 가지고 대기 오염 영향은 우리가 볼 때 수질 오염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작은 한 스푼, 우리가 보통 한 항공기를 달려서 1마일, 1.6km 비행기를 달리는데 인공강우로 뿌리는 옥하온의 양은 작은 티스푼 2g입니다. 2g. 그러니까 뭐 전혀 하천에 오염이 될 수도 없고, 또 인공강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세먼지 같은 것을 제거를 시키니까 인공강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깨끗하게 할 수 있죠. 과거에 이제 여기서 보면 2010년 4월 24일 우리가 항공기를 타고 경기도 북부, 서울 북부 이 지역에, 김포 지역 이 지역에서 시딩을 했는데 바람이 해가지고 실제로 비가 온 것은 안성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안성 지역에 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왔죠. 평택이나 용인 지역에는 비가 뭐 이렇게 인공강우로 인해 가지고 이 효과가 없고, 그래서 안성 지역에 있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던 게 인공강우 하고 나는데 미세먼지가 급속히 이렇게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알고 보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보일 것은 인공강우는 반드시 항공기로 그러나 지상 시험을 하지만 우리가 유인 항공기도 하지만 미국이나 요새 또 한국에서 그렇습니다만 무인 항공기, 항공우주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그 무인 항공기로 인공강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가서 이런 무인 항공기로 자체적으로 이제 드론이 올라가 가지고 무인 항공을 하니까 마른 하늘에 그날 무지개가 생긴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인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인공강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오늘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기상조절 기술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인공강우를 오면서 수자원 공급도 되지만 대기를 맑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거고, 과거에는 인공강우 기술이 하나의 어떤 우리가 상상에 의해서 먼 과학자들만 하는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인공강우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인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통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인공강우입니다. 예, 오늘은
뭐 짧은 시간 강의입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인공강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